집 안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예전처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청소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쌓여가는 먼지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비법은 힘든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작은 습관들에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소가 버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주 쉬운 방법들로 우리 삶의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도 힘들지 않게 매일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을 언제나 빛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랄 만한 의외의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10분 초간단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면 오늘은 대청소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는 부담감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습관은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가장 눈에 띄는 곳 한두 군데만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식탁 위를 깨끗이 닦고 사용한 식기들을 바로 설거지통에 넣거나 식기세척기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주방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거실이라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잡지나 신문, 리모컨 등을 제자리에 두는데 5분 정도 투자하는 거죠. 침실에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방 전체가 훨씬 정돈되어 보여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다 보면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대청소를 한번 하려면 몇 시간씩 힘을 써야 하지만 매일 10분씩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10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청소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가볍게 정리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청소를 더 힘들게 만드니까요. 마치 매일 아침 간단한 체조를 하듯이 집도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무리한 동작이나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 습관은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동시에 집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습관이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붙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15분, 20분으로 늘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반드시 10분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가지 목표 청소입니다. 이 습관은 첫 번째 습관인 10분 초간단 정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10분 정리가 일상적인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하루 한 가지 목표 청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구역을 정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화장실 세면대만 깨끗이 닦는 날, 내일은 주방 싱크대만 반짝이게 하는 날, 모레는 침대 밑먼지만 제거하는 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매일매일 큰 청소를 하는 대신 요일별로 작은 목표를 정해두는 거예요. 월요일은 화장실, 화요일은 주방, 수요일은 거실 바닥, 목요일은 침실, 금요일은 현관과 신발장.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면 청소가 훨씬 체계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해서 청소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라고 해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세면대와 거울만 닦고 내일은 변기를 닦고 모레는 바닥을 닦는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하면 어떤 날은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은 화장실 세면대 깨끗하게 닦았네. 상쾌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결국 집 전체가 주기적으로 청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습관의 장점은 또 있어요. 바로 청소 도구를 꺼내고 치우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는 그날 필요한 세제와 솔만 꺼내서 사용하고 바로 정리하면 되죠. 모든 청소 도구를 다 꺼낼 필요가 없으니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특정 구역만 청소하다 보니 그 구역이 더러워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먼지가 쌓이고 찌든 때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작은 노력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묵은 때가 되어 힘든 대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 몸에도 훨씬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힘을 써서 청소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덜 줍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건강을 지키면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도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매일 무엇을 청소할지 정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마치 매일 다른 반찬을 먹듯이 매일 다른 구역을 청소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이 두 번째 습관은 여러분의 청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어지럽히는 대부분의 원인은 나중에 치워야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지 않고, 벗어둔 옷을 바로 옷장에 걸지 않고 의자 위에 던져두고, 식사 후에 식기를 바로 정리하지 않는 등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은 말 그대로 사용한 물건은 사용 직후 바로 제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신문을 읽었다면 신문을 다 읽은 후에 바로 신문꽂이에 넣거나 분리수거함에 두는 거죠. 외출했다 돌아와서 열쇠를 서랍 위에 던져두는 대신 지정된 열쇠고리에 바로 거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었다면 벗은 옷을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거나 옷장에 정리하는 거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채소를 썰고 남은 부산물은 그때그때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도마와 칼은 사용 후 바로 설거지하는 겁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헹궈서 식기 건조대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주방이 훨씬 깔끔해져요. 이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집이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치우려고 할 때 더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리하기는 더 힘들어지죠. 하지만 사용하자마자 바로 제자리에 두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과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나중에 대청소를 해야겠다는 부담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집이 항상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더러워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예요. 손에 든 물건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으려는 순간, 아, 제자리에 둬야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번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놓듯이 말이죠. 이 습관은 청소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찾는데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나 시력이 약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물건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줄 겁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퇴장 전 한번 둘러보기입니다. 이 습관은 세 번째 습관인 바로바로 치우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집의 각 방을 나올 때마다 그 방을 한번 쭉 둘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할 때 방문을 나서기 전에 침실을 한번 쑥 둘러보는 거예요. 혹시 침대 위에 벗어둔 옷은 없는지, 서랍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먼지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일어설 때 소파 위나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리모컨이나 컵 같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자리에 두는 거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거실로 나올 때도 싱크대 주변이나 식탁 위가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설거지 거리가 있다면 바로 해결하거나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길어야 1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이 작은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을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마다 조금씩 어질러진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집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결과를 낳는 거죠.
하지만 방을 나설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면서 눈에 띄는 작은 지저분한 것들을 바로 해결하면 그 방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하듯이 방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 청소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가 방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을 나설 때마다 정돈을 하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방 안에서 물건을 사용할 때도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함부로 늘어놓지 않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나 어지러운 공간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퇴장 전 한번 둘러보기 습관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미리 치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마치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습관은 여러분의 집을 항상 준비된 상태, 즉 손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적절한 청소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청소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전처럼 힘을 쓰기 어렵거나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있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맞는 그리고 편리한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 도구들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무겁고 불편한 청소 도구 대신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들을 활용하면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진공 청소기 대신 가벼운 무선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는 선에 걸려 넘어질 염려도 없고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전원을 켜두기만 하면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니 어르신들의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죠. 또 걸레질을 할 때도 무릎을 꿇고 힘들게 닦는 대신 손잡이가 길고 가벼운 밀대걸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물걸레 기능까지 포함된 자동 밀대걸레나 분무 기능이 있는 밀대걸레도 나와서 훨씬 편리하게 바닥을 닦을 수 있습니다. 먼지떨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으로 닦는 것보다 정정히 먼지떨이를 사용하면 먼지가 날리지 않고 쉽게 제거됩니다. 창문을 닦을 때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은 손잡이가 긴 유리닦기 도구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쪼그리고 앉아 솔로 문지르는 대신 손잡이가 긴 병이솔이나 전동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보관할 때도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청소 도구는 싱크대 아래나 화장실 선반처럼 손이 잘 닿는 곳에 두어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청소 도구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청소로 몸을 해치는 것보다 좋은 도구를 활용하여 편하게 청소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도구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번째 습관은 청소를 힘든 노동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들이 여러분의 청소 시간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나만의 유연한 청소 루틴 만들기입니다. 앞에서 여러 습관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르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청소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한 계획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고 유연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주방, 화요일에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요일별 청소 구역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날은 건너뛰고 다음 날로 미루거나 아니면 10분 초간단 정리만 하고 쉬는 겁니다. 청소는 강박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 몸이 힘들 때는 쉬어가고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 더 움직이는 유연함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에 10분씩 청소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자기 전에 가볍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청소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생활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기, 외출 후 신발 정리하기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루틴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쉽고 만만해 보이는 것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초간단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음으로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6가지 습관이 모두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결국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돈된 환경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주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6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매일 10분 초간단 정리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것. 둘째, 하루에 한 가지 구역만 목표로 정해 청소하는 것. 셋째, 사용한 물건은 바로바로 제자리에 치우는 것. 넷째, 방을 나설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며 정리하는 퇴장 전 한 번 둘러보기 습관. 다섯째, 무겁고 힘든 도구 대신 나에게 맞는 편리한 청소 도구를 활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나에게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며 나만의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도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방법들이에요.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청소는 더 이상 힘든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공간을 돌보는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청소 노하우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